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강동식병원외과 이삼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크게 병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사실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하지정맥류도 하나의 이제 질환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제가 다리가 예쁜 연예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멋진 다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치료를 통해서 내지는 건강요법을 통해서 이런 멋진 다리를 가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혈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맥,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피가 가는 동맥이 있고, 흔히 그림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맥이라는 건 다리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을 이제 정맥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도 이제 크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가깝게 표층부에 있는 그런 혈관에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층부 정맥이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온 것을 이제 하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리에 크게 이제 두 가지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만은 대복제정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까지 크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비교한다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혈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잔 가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종아리 쪽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서해 고속도로라고 할까요? 그래서 종아리 뒤쪽에서 또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혈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복제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혈관이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정맥은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을 이제 표층부 정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사이에 있는 그 굵은 혈관을 심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혈관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라고 할까요? 그런 혈관이 있는데, 그런 혈관을 천공정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적으로 이제 보면요, 심부정맥은 이렇게 근육 사이에 있는 큰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혈관은 이제 가장 중요한 혈관으로, 이것이 막히면은 다리가 많이 붓고 이런 혈전증 형성해서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층부에 이제 정맥이 있고, 이런 표층부 정맥과 심부 정맥을 연결하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연결정맥 또는 천공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크게 밸브의 부전, 정맥벽이 약해지는 경우 이제 이런 동정맥 이렇게 좀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맥은 동맥하고 틀려가지고 특징이 해부학적으로 그 혈관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있어서 밸브가 있다는 것은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반대 방향으로는 역행을 할 수 없게 막아주는 게 이제 밸브의 기능인데, 그런 밸브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이런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맥벽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도 늘어나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맥은 이렇게 그 혈관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 한 200여 개의 그 크고 작은 밸브가 있는데,
이런 밸브가 있어서 발 쪽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짜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피가 발 쪽에서 심장을 올라갈 때는 밸브가 열려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주고요. 반대로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밸브가 닫혀서 피가 역류하더라도 아래쪽으로 파급되지 않게 피가 아래로 쏠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밸브가 망가졌을 때 소위 이제 이런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밸브가 망가졌을 때 피가 화살표 방향으로 피가 역류해서 심부정맥으로도 피가 역류를 하고 또 이런 표층부정맥으로도 피가 역류를 해서 혈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정맥에도 밸브가 있는데 이런 밸브에 손상이 있으면은 또 연결 정맥을 통해서 피가 역류해서 결국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으면은 외부에서 이 정맥을 눌러줌으로 해서 피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지정맥류의 종류를 원인별로 보면요, 이제 원발성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아무런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걸 말하고, 속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복제정맥의 판막이 망가졌을 때 피가 역류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은 그 친정 부모님이나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여쭤보면은 많은 그 경우에 그 부모님들이나 형제 간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혈관에 아까 말한 그 근육 사이에 있는 그 큰 이런 그 심부 정맥에 혈전에 의해서 막히고 그러면은 이런 그 하지정맥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모양으로 죄송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아주 가는 그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보다 좀 굵지만 한 2, 3mm 정도 되는 혈관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꾸불꾸불하게 커져 있는 그런 그물정맥 확장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맥류라고 하는 정말 그 큰 혈관이 커져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정맥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그 구조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지정맥류의 특징을 보면은 전 인구의 10 내지 한 20% 정도에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우연히 제 다리를 보니까 저도 뭐가 하나 좀 볼록하게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희처럼 오래 서서 수술을 하는 외과 선생님들, 또 직종에 따라서 하루 종일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많이 서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피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인구의 10 내지 한 20%에서 생기고요. 남녀비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자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남녀비가 되게 이제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환자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젊은 분일수록 이제 비교적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령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전자 어떻게 그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영향이 있어가지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여자분들 보면은 특히 그 에스트로겐 이런 그 호르몬의 효과를 받아서 생리 첫날 더 통증이 심하고 더 그런 증상이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갱년기의 여성분들이 호르몬 요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 요법에 의해서 정맥의 벽이 약해져 가지고 이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요법을 중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호르몬 요법 갱년기 치료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요법을 하면서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류대로 또 치료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의사들이 권하고 있죠. 그래서 증상은 대개 이제 다리에 통증이 있고 다리가 붓고 그다음에 어떤 다리가 좀 무겁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38.1%나 되게 많이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심하면 출혈이 된다든지 피부가 궤양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저기서 이제 저희 그 무료 진료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낮에 이제 계속 서 계시고 그러면서 혈류가 다리에 많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저류되어 있다가 밤에 주무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순환되면서 그런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도 일종의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보면요 모세혈관 확장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혈관들이 다리 뒤쪽에 이제 붉어져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혈관들이 커져 있습니다. 또 이분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늘게 커져 있는데 파란색도 있고 이제 빨간색도 있는데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증이 그 동맥에 의한 그 모세혈관 확장증도 생길 수 있고 정맥에 의한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이제 파랄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미줄 모양으로 엉켜서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증도 볼 수가 있고 이쪽에 파란 정맥성 모세혈관 확장증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증이 보이는데요. 빨간 것도 있고 이제 파란 것도 있죠. 정맥이냐 또 동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색깔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이분도 이렇게 주로 이제 무릎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렇게 양쪽에 굉장히 좀 심하게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병으로 취급을 못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많이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 확장증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그 약물을 주사기에다 재가지고 이 혈관에다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막 혈관이 엉켜 있는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이분은 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물정맥 확장증. 이게 좀 말이 복잡하지만 이런 그 모세혈관 확장증하고 심한 하지정맥류하고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이렇게 한두 군데씩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물정맥 확장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좀 튀어나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하게 혈관들이 좀 튀어나와 있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심한 혈관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더 이제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물 모양으로 정말 정맥들이 엉켜 있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까이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그물처럼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가 이제 후끈후끈하게 피가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다리에 항상 그 어떤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고 다리에 무거운 증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일 심한 경우에 이제 결국은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좀 굉장히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뭐 그럴 정도는 이제 이 다리 전반에 걸쳐서 그 굉장히 그 대복제정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리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무겁고 항상 다리가 후끈후끈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그 근육에 경련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자분 같으면 또 미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평생 치마를 못 입어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릎 뒤에도 이제 심하고 이쪽 종아리 쪽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뭐 완전히 그냥 그 무릎 뒤에 이런 건 이제 그 수십 년 그 된 아주 역사가 깊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되겠는데 그 뭐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까맣냐면 이제 저희가 수술하려고 그림을 그려놔서 그런 거지 원래 까만 건 아니고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대복제정맥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늘어나 있고 그 옆에 격가지들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지정맥류를 결국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심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엄청난 또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색소에 피가 결국은 계속 저류하다 보니까 피부에 이런 색소 침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진인지 뭔지 잘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서 이렇게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래 되면은 다리에 이렇게 그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막 좀 검게 색깔이 변하면서 가죽도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뻣뻣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지정맥류 있는 부분에 까맣게 색소 침착도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이런 그 습진과 같은 이런 증상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쪽에 색소 침착이 있으면서 그물 모양으로 혈관들이 늘어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 신으실 때 다리가 많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제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색소 침착이 있으면서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쪽에도 색소의 침착이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피부가 약간 빨갛게 염증성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고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소 침착이 있으면서 이 복숭아뼈 쪽으로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고 발을 많이 이제 부어 있죠. 그래서 신발 신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색소 침착과 피부의 습진성 병변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피가 계속 절유돼서 이와 같이 피부에 궤양도 생겨서 뭐 이런 경우까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인데요. 피부에 궤양이 생겨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에 이런 그 특이하게 그 발 쪽에는 그 하지정맥류가 없으면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볼록하게 그 훅처럼 정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글쎄요 뭐 꼭 하지정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 부위만 국소 마취해서 이 혈관을 제거하면은 비교적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대개 여자분들은 이제 미용적 관점에서 보기 싫으니까 이제 많이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있어서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가 부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정맥염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정맥 제거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앞서서 예방적인 방법으로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도록 하셨는데
스타킹 자체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신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걸 제가 신으라고 하시지만 우리 어른께서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신기 굉장히 고약합니다. 날씨 덥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실핏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맥 경화요법이라고 주사요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초음파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맥 내에 이제 레이저 이 선을 넣어가지고 레이저 빛을 정맥에 쪼여서 혈관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혈관이 이제 정맥류가 있는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하든 그다음에 척추 마취들을 하든 해가지고 조그맣게 째고 이런 그 특수한 갈고리, 쉽게 말해서 갈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갈고리를 이용해서 혈관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 당일 오셔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정맥에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을 때는 특수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정맥 경화요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대개 한 번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되는 방법도 있고, 심한 분들은 한 3주, 4주 간격으로 2번, 3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당일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정맥 내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EVLT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정맥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되는가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맥벽에 레이저를 통해서 직접 열을 가해서 정맥에 손상을 줘가지고 정맥을 이제 막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열을 받은 그 혈액에 의해서 생긴 진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또 정맥이 손상을 받아서 정맥이 또 막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정맥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서 결국은 이 대복제정맥이 이 사타구니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막혀가지고 하지정맥의 역류를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장면을 보면은 물론 이 치료는 많은 또 개인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소 마취도 해서 좀 해봤는데 좀 나름대로 좀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 2박 3일 정도 스케줄로 해서 수술 전날 입원하시고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는 그런 스케줄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시술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정맥이 있는 부분을 마킹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초음파로 해서 이제 미리 이제 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기를 통해서 레이저를 이제 시술을 하는데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 혈관에다가 주위에다 국소 마취를 해서 이제 하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좀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리 발목 쪽에 있는 혈관에다가 주사 바늘을 통해서 그 혈관을 이제 찔러가지고 그 혈관에다가 이제 레이저 그 선을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허벅지까지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조금 간단한 정맥류라든지 이런 쉬운 정맥류를 간단하게 이제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피부에다가 바깥에서 이제 레이저를 쬐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아주 모세혈관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고요. 이렇게 심하게 정맥류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레이저 선을 정맥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 그 하지정맥류가 있는 혈관이 결국 이제 쭉 올라가서 큰 심부정맥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선은
이 연결 부위까지 올라와서 이 부위에서 이제 시술이 되는데 이 부위에 열을 가해서 이 정맥이 쉽게 말해서 열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물론 그렇다고 뭐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그 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혈관들이 이제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허벅지까지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레이저 선이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레이저를 쪼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지금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의 장점은 물론 이제 최신 기법이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를 좀 칼로 조금씩 째야 되고 혈관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상처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레이저 치료는 역시 상처를 거의 없이 할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이제 국소 마취해서 할 수가 있고 시술 시간도 이제 물론 많이 짧죠. 그래서 굉장히 그 우수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재발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지정맥류가 레이저로만 해서 이제 시술되는 건 아니고 이쪽에 역류되는 부분은 레이저로 해서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종아리 아래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수술적으로 조금씩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술 후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한 48시간 동안 착용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주무실 때는 이제 벗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주간 낮 시간에는 주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스타킹은 구조적으로 발목에 100%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어 있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대퇴부에는 한 4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적 관찰을 24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24개월까지 재발이 없으면은 재발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스타킹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양말부터 해가지고 이 허벅지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은 스타킹을 신기 힘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발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신기 편하게 해서 신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목에 가장 많은 그 압력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이 발목 부분을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신으시면은 신긴 편하시겠지만 발목이 오히려 붓고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때 치료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사전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다리를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았을 때는 그 양반 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자세에서 다리를 꽂고 오래 앉아 있는 건 역시 좀 다리에 정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는 발가락이나 발목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시간 서 있을 경우에는 2, 3분마다 다리를 좀 올려서 좀 다리의 혈액 순환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 오래 타시고 그러면은 소위 그 이코노미 그 좌석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비행기 타가지고 7시간, 8시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 정맥류도 더 심해지고 다리 혈전도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2, 3분마다 다리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가볍게 걷는다든지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과도한 운동은 좀 그런 하지정맥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에서 무릎을 쓸어주는 그런 좀 피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경우는 이제 좀 날씬하게 보이시려고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그 기능성 그런 옷들을 입으시는데 너무 이제 허리하고 이제 이런 힙을 너무 조이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입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지정맥류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이 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은 이제 시중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종류가 뭐 회사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0, 1, 2, 3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낮은 거는 이제 경한 정맥 부전증이 경우에 10 내지 20의 그 밀리미터 Hg 압력이 그러니까 발목에 주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발목에 주어지는 압력이 이제 클래스 0의 경우에 이 정도 압력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많이 착용하는 클래스 2 압박 스타킹은 그 발목에 30 내지 40mm Hg 정도의 압력이 이제 그 발목에 가해지죠. 그래서 심한 하지정맥류나 어떤 피부 궤양이 있을 때 이런 스타킹을 신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